자, 3월 19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까지 내용을 봤었죠. 자, 크게 이제 순서대로 코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흐름을 잡아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예요. 크게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두 가지 용어로 나눠집니다. 조건문 같은 경우는 if라고 하는 구문이 있었고요. if 안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고 블록이 구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 블록안을 수행하죠. 조건이 참이 true죠. true인 경우 실행을 합니다. 참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너무나 단편적인 구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이제 else라고 하는 구문이 추가가 되죠. 이 else 구문은 앞에서 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경우고요. 그리고 사이에 else, if라고 해서 2차 조건이 구성이 되죠. 자, 보통 이제 요게 이제 한 세트인데 else, if나 else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구문이었는데 어떤 변수가 명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케이스를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로 종료를 뜻하면 되고, 마지막에 앞에서 나열된 케이스를 충족하지 않을 때 수행되는 디폴트라고 하는 블록도 있었어요. 브레이크. 근데 디폴트 블록도 필요 없으면 빼도 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조건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if문이다. 스위치문은 버려도 돼요. 이해가 잘 안 가면 스위치문 자체는 버려도 돼요. 진짜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if문으로 전부 커버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while문을 봤었는데 초기식, 그 다음에 while, 조건식, 그리고 프로그램에 수행할 구문이 들어가고 이 뒤에 증감식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반복의 범위를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변수, 대체로 i라고 합니다. i가 0부터 9까지 일씩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은 초기식에서는 int i는 0, 조건식은 i가 10보다 작다, 증감식은 i 플러스 플러스.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정해진 루틴을 수행하는 거였죠.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거의 대부분이 i로 시작해요. 이게 왜냐면은 프로그램에서 일련 번호라는 의미를 이제 인덱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가 색인이란 말이에요. 두꺼운 책 같은 거 보면 맨 뒤에 찾아보기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색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숫자들을 인덱스라고 해요. 일련 번호도 어떤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번호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인덱스라는 의미가 일련 번호라는 의미랑 통하는데, 거기에서 i만 따서 보통 반복문에서 변수를 많이 써요.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id예요. 원래 id는 어떤 대상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색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의미가 다르죠. 외국 사이트들 가입해보면 id라는 얘기를 안 써요. 유저네임이라고 불러요, 다. 그래서 일련 번호라는 의미로 이제 i라는 변수를 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반복문의 또 다른 유형인 포라고 하는 구문을 보는데, while문하고 포문의 사용 비중을 보자면 실무적인 입장에서 포문이 99.9999% 많이 쓰이고요. while문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while문의 활용도는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은 정리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싶으면 버려도 되긴 해요. 근데 코딩 테스트에서는 while문으로 사용되는 while문을 써야 되는 문제가 한 30% 정도 비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문은 진짜 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while문은 아주 버리지는 마세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포문이 몇십 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 원리는 똑같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포문인데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하나의 괄호 안에 모두 묶어 놓은 거예요. 네. 앞에서 본 while문은 반복에 필요한 요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구문을 잠깐 보면서 이제 반복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필요한 요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사이사이 세미콜론이 시킵니다. 자, 예를 들면 포, i라는 변수가 초기식이에요. i가 0이고요. 그 다음에 i가 5보다 작다면, 이 조건이 성립되면은 포문 블록을 수행하고 증감식으로 건너뛰어요. 그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가요. 이 루틴을 조건이 충족되는 동안 계속 수행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예제는 어제 봤었던 while문. 자, 오늘은 프로젝트 뭐 새로 만들지 마시고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하세요. 같은 단원이니까. 자, 어제 했었던 while문 예제를 그대로 포문으로 다 변환한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int x는 0 한 다음에 while x가 10보다 작은 동안 추정문 있고 x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구성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초기식이 여기 구성되고요. 조건식은 그대로 있고요. 증감식이 그 뒤에 들어와요. 구성이 같아요. 키워드만 포에서 while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걸 보면은 x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하죠. 10보다 작다니까 9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럼 이 변화의 범위 안에서 요 값을 계속 바꾸는 거 0, 1, 2, 해서 9까지. 그럼 요 x 값이 %g를 치환하겠죠. 그럼 x는 0, 줄바꿈, x는 1, 줄바꿈, x는 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네요. while문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제 while문 같은 경우는 반복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변수 x가 계속해서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포문은 이 x가 포문이 끝난 다음에 지속되지를 않아요. 이 변수 자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포문이 끝난 후에 이 변수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변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요 차이예요. 근데 이 변수 쓸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구구단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스캐너로 x에다가 4를 입력했다고 칩시다. x는 4예요. 자, 아래쪽에 포문 있죠? y가 1부터 10보다 작다니까 9까지 1씩 증가한대요. y의 변화량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합니다. x는 4라고 고정돼 있죠? 이 안에서 x 값을 뭐 따로 연산하거나 대입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x는 4. 첫 번째 %d는 4라고 고정된 거고 y는 1부터 9까지. 자, 그러는 와중에 x 곱하기 y니까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9까지의 결과를 계속 출력하니까 이 코드는 입력된 값에 대한 구구단을 출력하겠죠. 어저께 while문으로 했었던 예제랑 결과를 완전히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실습하셨던 거랑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자, 다음은 합계의 구성입니다. 자, 총합을 구할 때는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공식처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변수를 0으로 세팅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합산하고 싶은 애들을 계속 때려 박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1로 시작하면은 그러면 내가 다 더하는 값 뒤에 1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모든 값을 다 더해도 그 결과에 영향을 안 주려면 0부터 시작해야지. 내가 어떤 수에다가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할 거예요. 그럼 내가 기억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6이겠죠. 1, 2, 3을 더하면. 그러려면 얘가 0부터 시작해야지. 0에다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해야 결과가 6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1로 시작했다. 1 더하기 1, 그럼 2자. 2 더하기 2, 4. 4 더하기 3, 7. 결과가 다르잖아요. 0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합산하는 거. 자, 이 썸의 i의 값이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해요. 그러면 썸에다가 썸 스스로 1 증가, 2 증가, 3 증가, 4 증가 그렇게 되는 거죠. i가 1부터 10까지니까 썸 혼자 1 증가, 2 증가, 3 증가, 4 증가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 출력해 보면은 i가 1일 때 썸은 1이다. i가 2일 때 썸은 3이다. i가 3일 때 썸은 6이다. 이렇게 변화 과정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 코딩한 다음에 그냥 다짜고짜 실행하고 끝내지 마시고 어제 디버깅 알려드렸잖아요. 디버깅 걸어놓고 여기 포문 시작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변수값 계속 따라가면서 보세요. 이해가 안 가면 옆에다가 변수값이 어떻게 변할지 표 그려놓고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어저께 그 코드 따라가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요, i가 0부터 시작하고요, i가 100보다 작대요. 그럼 i가 0부터 99까지인 건데, 증감식이 10씩 증가해요. 1씩 증가할 때는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거나 i 플러스 이퀄 1이라고 하거나 상관이 없는데 10일 때는 요거밖에 표현 방법이 없죠. 자, i가 10씩 증가해요.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서 0, 10, 20, 30, 80, 90 여기서 더 커지면은 범위 초과하니까 90까지만 하는 거죠. 미리 준비한 변수에다가
썸이 스스로 i만큼 증가한대요. 0 증가, 10 증가, 20 증가, 30 증가 이렇게 하면은 10단위로 합산을 하겠죠. 자, 어제 했던 예제랑 똑같은 거라서 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1교시 요거까지 실습할게요. 지금 10시 5분 전인데 10시 첫 시간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갑시다. 3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시 40분까지 휴식. 이렇게 진행할게요.